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로 가고 있어요.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이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서 접수 현황을 보면 총 16만 5천 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이 중에 또 몇 분이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1차는 10만 명, 2차는 5만 명 정도가 접수를 하셨고, 이게 35회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 총 접수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가 줄은 인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도 개업하는 데보다 폐업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시기라고 봐요. 불과 3, 4년 전에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40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했는데, 그 합격하신 분들이 그 이후로 3, 4년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얼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31회, 32회 합격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부동산 화랑이라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할 거야.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1,000만 원씩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럼 40만 명에 비하면 지금 16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투입했다가 실제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개업하신 분들도 거의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들 많고,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신 분들도 이 2년, 3년을 버틴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도전을 하셔라. 그래야지 거래가 안 될 때 내가 합격을 하고 실무를 쌓고 하면 진짜 이제 물 들어온다 그랬죠. 경기가 좋을 때 내가 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신입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어떤 실무를 배우셔야 되고, 그 실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6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응시하시는 분들이 과연 때를 잘 만나느냐, 타이밍을 잘 만나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지금이 기회의 시기라고 보고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꼭 합격하셔라. 왜냐면 지금이 최악의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최악의 시기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예요. 내년 6월 정도 되면 저는 부동산 경기는 다시 올라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시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놓고 어려울 때 한 6개월 정도 내가 실무를 익혀놓는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시기가 좋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개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소속공인중개사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하반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막 따고 개업하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취업하시려는 분들, 실무의 어떤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하담랩 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개업하기 전에 미리 실무를 경험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해가지고 실무를 경험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딴 다음에 내가 아파트가 맞는지, 상가가 맞는지, 토지가 맞는지, 아니면 오피텔이 맞는지, 나한테 맞는 어떤 부동산 업종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무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나한테는 아파트가 맞는 거구나, 나한테는 상가가 맞는구나, 나한테는 오피텔이 맞는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앞으로의 전망은 이래요.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1층 부동산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게 너무 그냥 공감이 돼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나 뭐 상가나 이렇게 보면 1층 상가의 거의 3분의 1이나 절반은 부동산들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저렇게 부동산이 많은데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 하나로, 어플 하나로 내가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접수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문자로, 카톡으로 언제든지 내가 꼭 방문하지 않아도 내 매물을
매물을 내놓거나 내 매물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1층을 제가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1층으로 걸어와서 막 들어와가지고 저 아파트 사고 싶어요, 저 아파트 내놓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전화를 주시거나 오히려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카톡을 주시거나 어떻게 하셨는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매물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 찾으시는 분도 직접 방문해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전화로 해서 광고를 보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1층에 부동산이 있을 필요가 있나? 정말 아파트 단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1층에 와서 직접 부동산을 매수 의뢰하신다든가 매도 의뢰하시는 게 정말 많이 줄었다. 정말 바야흐로 이제 모바일 시대고 비접촉 시대인 것 같아요. 현재는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데들은 뭐 많아야 3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점점 도태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있는 부동산을 알려야 되고 나 자신을 알려야 되고 브랜드를 알려야 되고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부동산이 어디 있는 위치는 크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이 과연 잘하는 부동산이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부동산이냐, 홍보가 되는 부동산이냐, 제가 지금 광고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젊으신 분들 30대 40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오히려 다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은 진짜 오랜 업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살아남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나이대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한 50대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면 업무가 익숙해져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신문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도태되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 젊은 새로운 세대의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40대, 뭐 5, 60대 분들도 어쨌든 새로운 문물과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시고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새롭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개업하시는 분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일하시는 분들, 실장님 분들인데 그 실장님들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보조원 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실력을 가진다 그러면. 왜냐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개업을 누구나 꿈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이 사람 이제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분은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이 어떤 실력을 쌓으면 여기서 나가면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개업하시는 그 공인중개사 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 말이에요. 영업력이 좋은 중개보조원 분들을 많이 뽑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새롭게 공인중개사증을 따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빨리 실무를 이기고 그런 중개보조원 분들보다 더 실무나 능력을 높이셔야지 되고 결국 내가 개업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따세요. 안 좋을 때 빨리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빨리 따고 그때 연습해서 진짜 물 들어올 때 그때 내 실력을 발휘해야지 돈을 버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따라 사고 주식 가격이 날아갔을 때 따라 사면 결국은 나는 고점에 물리게 돼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3, 4년 전에 40만 명 그렇게 모집하고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결국은 공인중개사도 그때는 고점에 물리셨다. 그분들이 실무에 나와서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환경이 안 따르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전하시는 36회 공인중개사 응시생 분들은 꼭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실무를 빨리 접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폐업하고 현장을 떠나신 이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남들보다 기회가 더 많은, 확률적으로 더 성공할 확률이 많은 그런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한 달 꼭 후회하지 않게끔, 내가 한 달 후에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 나올 때 아쉬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래 나는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후회는 없어, 나 남은 한 달 진짜 불살랐고 난 결과를 담대히 받아들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올인 하셔야 된다. 제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은시생분들 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어떤 실무나 그 다음에 개업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롭게 오픈한 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